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투자 뼈대를 만들어드리는 전업경매투자자 양제이션입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입찰일에 직접 법원에 가야 하죠. 직장인분들은 반차나 연차를 내거나 해야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경매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경매와 다르게 공매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전자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매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공매 물건 권리 분석의 핵심만 집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매 물건 중에서도 압류재산 공매는 권리 분석이 경매와 거의 비슷하니까 경매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압류재산 공매도 오늘 이 영상 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권리 분석을 위해서 예시로 가져온 공매 물건은 바로 이 물건입니다. 네, 이 물건에 대해서 물건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권리 분석만 심층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공매 물건은 온비드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옥션1에 공매 검색을 들어와서 이렇게 옥션 화면으로 보는 걸 더 좋아합니다. 조금 더 정리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자, 이 물건 권리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매 물건을 볼 때는요, 재산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이게 압류 재산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와 현황 조사서를 보고 우리가 점유 관계를 파악하고 이제 우리가 인수될 게 있는지 보는데요. 공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재산 명세라는 걸 열면 이와 같이 압류재산 공매 재산 명세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경매에서의 매각 물건 명세서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압류재산 공매의 권리 분석을 하는지 제가 한번 디테일하게 구성을 분석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화면에 여기는 경매의 권리 분석 서류를 가져왔고요. 오른편에는 방금 이 물건의 공매 재산 명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개의 서류를 비교하면서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았어요. 자, 먼저 우리 경매의 권리 분석 서류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 위에 있는 것은 경매에서 현황조사서라는 서류입니다. 중요하죠. 요거는 점유관계와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 법원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서류죠. 요 밑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서류이고요. 이것은 바로 이 경매 물건의 모든 권리적으로 인수하는 사항을 이 서류에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서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여기 있는 이 경매 서류와 이 재산 명세서가 1대1로 대칭되면서 제가 알려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먼저 재산 명세서의 요 위에 있는 것은 물건의 개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디 지역에 있는 어디 아파트구, 건물 면적, 대지 면적, 그 다음에 배분 요구 종기일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볼 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공매 재산 이용 및 점유 현황이라고 나옵니다. 점유하고 있는 것을 현황을 적어 놨다고 하는데요. 사실요, 여러분, 경매에 이 현황 조사서가 공매에는 이 칸에 기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점유 관계, 그 다음에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 현황 조사서가 요 칸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요, 우리가 양제이션 권리 분석 영상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강에서 9강이라 해가지고 경매 권리 분석을 거의 특강식으로 2시간짜리 영상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이 경매 물건의 권리 분석에서 파트 1과 2가 있는데요, 파트 1은 바로 3자 채권의 인수고 파트 2는 임차인의 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파트 1과 2를 다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표시를 해 놓는데요, 법원에서. 파트 1, 3자 채권의 인수는요, 바로 이 매각 물건 명세서의 밑에 인수사항을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도 적혀 있다면 우리는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적혀 있다, 이거를 저는 뭐라 부른다면 아디다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3자 채권을 인수하는 거는 공매 재산 명세서에서는 어디 들어가 있냐? 바로 끝부분에. 이게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긴 거 똑같죠? 우리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도 가처분, 지상권, 비고 이렇게 돼 있죠? 요 공매 재산 명세서에서도 가처분, 지상권, 기타 사항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의 파트 1이 공매 재산 명세서의 끝부분에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파트 2, 임차인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경매 권리 분석할 때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은 이 매각 물건 명세서의 이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요, 이 임차인의 권리 분석을 할 때 임차인이 있을 때 현황조사라는 칸이 있고요, 정보 출처 구분에 두 번째 권리신고라는 칸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원리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매에 올라오고 현황조사관이
현황 조사를 갑니다. 경매 물건에. 이때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서 물건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이 전입세대 열람원에 나와 있는 임차인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거든요. 이 전입세대 열람원에 나와 있는 정보는 임차인의 이름과 바로 전입신고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매각 물건 명세서의 정보 출처 구분의 현황 조사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정보가 들어와 있을까요? 임차인의 이름과 바로 전입세대 열람에 나와 있는 전입신고 일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황조사관이 이 현황조사를 갔을 때 이 임차인이 점유자라면 권리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편지를 주고 갑니다. 임차인의 권리신고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선 변제권을 써라 이 뜻입니다. 당신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와 초본을 법원에 신청하면 당신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매각 물건명세에 봤을 때 이렇게 권리신고라고 해서 보증금의 크기와 전입신고 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 일자 이게 모든 칸이 제대로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 적용이 된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 있어서는 공매재산명세서에 어디에 들어가냐? 이게 바로 재산명세서의 이 현황조사서 밑에 이 칸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네, 똑같죠? 임차인의 이름, 전입신고 일자. 나머지는 전입세대 열람원이 안 나오니까는 미상으로 되어 있네요.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밑에 권리신고라는 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재산명세서에 바로 요 밑에 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임차인 배분요구 채권신고 현황. 우리가 경매에서는 배당받는다고 하는데요. 공매에서는 배분받는다고 합니다. 배당과 배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권리신고열은 요 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죠? 경매를 할 때 대항력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우선 변제권이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대항력이 있냐 없냐는 어떻게 체크합니까? 바로 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자가 말소기준권리, 즉 이 매각물건명세서에서는 최선순위 설정이라는 것이 바로 말소기준권리인데요. 이 두 날짜를 비교해서 이 전입일자가 더 빠른 경우는 우리가 대항력이 있다. 그리고 이 전입신고일자가 늦은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공매재산명세서에서는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선 말소기준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건물 등기부를 보고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이 전입일자랑 비교를 해서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도 되는데요. 이 재산명세서에서는 이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면 배분 요구 및 채권신고 현황이라고, 즉 배분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분표. 즉 배분받는 모든 채권자들이 배분 요구를 신청을 언제 했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배분받아야 되는지를 다 신고해 놓은 현황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우리 금전 채권들,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금전 채권들의 등기 일자가 나와 있죠. 우리의 말소 기준 권리는요, 사실상 이 등기 일자 중에 가장 빠른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말소 기준 권리는 몇 번일까요? 가장 빠른 날짜이기 때문에 바로 2007년 5월 1일 근저당권, 이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일자와 이 말소 기준 권리 일자 중에 누가 더 빠르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임차인이 2003년이고 말소 기준 권리가 2007년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유튜브에 경매 1강에서 9강 권리분석 특강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모든 경매 물건은요, 앞에 보이는 바와 같이 케이스 1번부터 6번 안에 다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양재시험 권리분석 테이블이라고 제가 이름 지었는데요. 저의 그 영상을 안 본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번 케이스는요, 매각 물건 명세서 밑에 제3자의 권리를 인수하는 경우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임차인이 있고 없던지 간에 우리가 이 3자 채권을 인수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우선 초보 입장에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거를 특수물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3자 권리 인수가 없고요, 임차인도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초보 입장에서 안전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와 같은 물건이 경공매 물건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이런 것들만 하셔도 상관없고요. 케이스 3번은 3자 권리 인수하는 게 없고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이 없고 우선 변제권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아무런 인수가 없습니다. 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맞죠? 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케이스로는
삼자 권리 인수하는 게 없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없는데 이번에는 우선 변제권을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대항력이 이 경매상에 없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와 같은 확률이 전체 물건의 25% 정도. 이 경우에도 우리는 인수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선 제가 2, 3, 4번의 물건으로 초보분들은 입찰을 하면 인수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케이스 5번 같은 경우에는 제3자 권리가 인수하는 게 없고 임차인이 있고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고 우선 변제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케이스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임차인이 실제 진성 임차인, 진짜 임차인이라면 우리가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낙찰받고 이 보증금을 바로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살고 나갈 때 그 보증금을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일반 매매에서의 갭 투자와 상당히 유사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 케이스 5번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갭 투자처럼 이 경매 물건을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임차인이 나갈 때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주면 되겠죠. 자, 근데 케이스 5번에는요,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이 케이스 5번 안에요. 바로 이 대항력은 있다고 나오지만, 즉,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전입일자가 최선순위 설정,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라서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즉, 정상적인 임차인이 아니라서, 실제로는 대항력이 없는 그런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가장 임차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전입이 된 사람이 소유주일 수도 있습니다. 소유주는 자기 자신과 임대차 계약이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겠죠. 두 번째는 소유주와 부부 관계인 경우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도 대항력이 성립을 하지 않겠고, 세 번째는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서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가장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인수가 없는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하나 남았습니다. 케이스 6번 같은 경우에는요. 삼자 권리 인수가 다시 할게. 나머지 하나 남은 케이스 6번은요. 삼자 권리 인수가 없고 임차인이 있고 무시무시한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도 있습니다. 즉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배당 요구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인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바로 이 임차인이 배당을 자기 보증금을 다 못 받은 경우에는 그 못 받은 만큼 우리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모든 보증금을 다 배당을 받았다면 우리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여기 미배당 인수라고 적어놨고요. 이게 케이스 6번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초보자분들이 하기에 이 5번과 6번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압류자산 공매도 똑같이 케이스 1번부터 6번까지로 나눠서 이와 같이 권리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물건이 케이스 몇 번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채권 인수하는 게 없고요. 두 번째, 임차인이 있는데 아까 봤듯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자, 다시 아까 권리분석 테이블로 돌아가서 이건 케이스 몇 번일까요? 이건 케이스 몇 번일까요? 임차인이 있었죠. 그리고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었죠.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없었죠. 그래서 방금 이 공매 물건은 케이스 5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케이스 5번이라면 결국 두 개 중에 하나인지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진성 임차인이냐, 즉 진짜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진성 임차인이냐, 아니면은 가장 임차인이냐, 요거를 따져야 됩니다. 자, 다시 공매 재산 명세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차인이 진성이냐 가장이냐를 따지려면요, 먼저 이 현황 조사서를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단서가 되는 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면 현재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확인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있는지를 한번 봅니다. 왜냐면 근저당권이 있다는 얘기는 이 임차인이 사실상 가장 임차인이다라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보면 근저당권이 있죠. 그래서 저는 가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체크를 하는 건요, 1번으로 체크하는 거는 소유자가 전입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땡땡씨가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건물 등기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는 옥션원에서는 바로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옥션원 안 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한번 떼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옥션원이기 때문에 건물 등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건물 등기부입니다. 소유자 이름이 이 땡땡인지를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 각고에서 찾으려면 좀 어렵죠.
자, 여기서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맨 끝에 등기부 요약으로 갔을 때 이 대상 소유자가 누군지 이름을 봅니다. 여러분 이름이 이땡땡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이땡땡님은 소유주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싶다면 주민센터에 가서요.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보십시오. 이 주소로요.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보세요. 여러분 경매 물건만 뗄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매 물건도 주민센터에 이 물건 사항을 프린트해서 가져가면 전입세대 열람원을 뗄 수가 있습니다. 이 전입세대 열람원에 정확한 이분의 이름이 나와 있을 거고요. 이 이름이 건물 등기부의 이름과 일치한다면 소유자라고 확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초보들이 봤을 때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서 긴장하고 X를 누를 텐데 방금처럼 이 소유자인지를 확인하면 이 물건은 사실상 인수할 게 없는 공매 물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권리 분석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어렵죠? 경매 자체를 아직 한 번도 안 배워본 분들이라면 오늘 이 설명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은 내가 경매 공부를 했다. 근데 공매는 잘 모르겠어. 어려워. 이런 분들은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정말 공매, 압류자산 공매도 앞으로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경매에서는 권리 분석을 하는 서류가 현황조사서와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다. 맞죠? 이 현황조사서는 점유관계와 임대차 관계를 보는 서류이고 매각 물건 명세서는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 모든 권리에 대해서 적어놨다. 맞죠? 맞죠? 자, 이 현황조사서는 이 공매 재산 명세서에 여기 있는 점유 현황에 있는 내용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맞죠?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인수할 수 있는 파트는 파트 1, 파트 2가 있는데 파트 1은 제3자의 채권을 인수하는 거다. 등기부에 있는 인수하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 그게 인수할 게 있으면 여기 밑에 작성이 된다. 그리고 이와 제3명세서에 똑같은 게 바로 이 뒤에 있는 이 세 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트 2 임차인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를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볼 수 있었다. 첫 번째는 현황조사에서 나온 정보로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권리신고를 통해서 우선 변제권을 임차인이 썼는지 안 썼는지를 매각 물건 명세서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현황조사 이 칸은 이 공매 재산 명세서에 여기 있는 칸과 동일하고요. 두 번째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우선 변제권을 썼다는 이 권리 신고는 이 바로 아래 칸 재산 명세서의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때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는 최선순위 설정일자 이게 말소 기준 권리라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되는데 공매 재산 명세서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옆에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의 등기 중에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소 기준 권리의 일자와 이 임차인의 전입 신고 일자를 비교하여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경매를 좀 배우신 분은 경매 서류와 전입세대 열람원을 대칭해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 압류재산 공매도 권리 분석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또 알려드릴 것이 있는 게 이 경매에서는 이 케이스 6번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미배당 보증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배당 순서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이 사건의 배당 순서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경매에서는 이걸 알기가 매우 어려웠죠. 왜냐? 임금 채권의 크기도 알 수 없고 법정 기일이 빠른 세금의 크기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매에서는요. 이 재산 명세서 배분표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케이스 6번 즉 대항력이 있는데 우선 변제를 쓰는 임차인이 배당을 덜 받는지 적게 받는지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까지는 다 할 수가 없고요.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6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공매 물건의 케이스 2번, 3번, 4번, 5번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압류재산 공매 물건도 여러분 재미있게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You can do it. Nice.